안녕하세요, 이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지하자원의 고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 들어 에너지 발전과 저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실적인 변화가 당장 눈앞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가정용 축전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등으로 발전을 해서 대형 축전지에 충전해 놓고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각 가정에서 전기의 완전 자급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에너지 산업에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고 각 가정이 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소라든지 변전소, 변압기 등의 상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차세대 에너지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석탄, 석유, 원자력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력 발전, 풍력 발전 등입니다. 이들 에너지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비싸지만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가 되면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그 단가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는 액체 수소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이것으로 전기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의 단점은 발전의 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죠. 태양열은 태양이 떠야,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전지를 사용하지만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들 에너지원은 보조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들 차세대 에너지원의 사용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발전량에 따라서 전기의 양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배전망 중에서 A라는 소비자가 태양열과 풍력으로 필요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소비자가 전기가 필요하다면 A의 전기를 B에게 넘겨주는 일을 배전망이 해야 합니다. 물론 A의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의 가격을 B가 지불을 해야겠죠. 이런 똑똑한 배전망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테슬라의 가정용 축전지 프로젝트는 스마트 그리드의 대안 혹은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를 보유한다면 각 가정이 전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가 아예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의 실현을 쉽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뿐 아니라 만들어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도 넓은 의미에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에너지원을 구성하는 기술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열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솔라 패널 혹은 솔라셀을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TV나 설치된 주택에서 검은색의 커다란 판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열 발전의 효율, 즉 들어간 빛 에너지 대비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비율은 현재 보통 약 30에서 45% 정도인데요. 이것을 얼마나 높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으로 거대한 바람개비를 돌리고 거기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대관령이나 인천공항 근처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풍력 발전도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차를 양산하고 그 다음 도요타가 상용화를 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소연료 전지는 압축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합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결합하면 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가 생깁니다. 이 전기를 동력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물에 전기를 통하면 수소와 산소가 분리되는 전기분해 실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의 반대 과정으로 전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는 유해가스 배출이 전혀 없이 물만 배출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자동차의 3배 정도의 가격인데요. 얼마 전부터 상용화되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이것을 감안해도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단점입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온 김에 전기차 얘기를 조금 해보면 현재 전기차 기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크게 해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자동차 가격 자체도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이 좋은 배터리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삼성 SDI, LG화학을 비롯한 전 세계 배터리 회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에 거의 2배 수준의 배터리가 곧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의 보급도 훨씬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체 에너지 기술이 경영에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발전과 같이 대체 에너지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은 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가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는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소비자의 이미지뿐 아니라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수만 대의 컴퓨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컴퓨터 자체가 소비하는 전기도 있지만 이들이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 그리고 조명을 위한 에너지도 상당합니다. 구글은 이들 데이터 센터를 기온이 낮은 지역에 설치해서 냉방비를 줄이고 또한 솔라 패널과 지열 등의 활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서 회사의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디스플레이 표면에 태양전지 센서를 탑재하는 특허권을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콘센트나 USB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햇빛을 이용해 충전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각 가정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내서 이를 충전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예측하자면 지금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유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사고 파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제는 곧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이러한 변화는 관련된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내일 당장 오는 것은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을 불문하고 경영자들은 대체 에너지가 가지는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상하고 또 이를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